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전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하셨고 청주대 관광경영학 석사를 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하셨고 제11대 충북도의원 하셨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이건 지금도 활동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모신 거는 좀 잘 아시다시피 오는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데 청주에는 이제 도의원 선거가 한 곳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의원님 지역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번에 출마하실 것 같아가지고 뭘 말씀 주려고 됐습니다. 이번에 출마하시는 거죠? 네, 출마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출마 준비하시게 됐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도의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게 벌려놓은 그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마무리 지을 그 기회가 없어서 네. 좀 다소 아쉬웠는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런 일들을 좀 연속선상에서 좀 진행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좀 희망적인 것도 있고요. 근데 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사퇴함으로써 이제 벌어지는 것이라서 좀 다소 이런 사안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좀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네, 이혁기 전 도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진짜로 도의원을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정말 사퇴하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돼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청주 구선거구인데요. 거기 어딘가 하면 흥덕구 복대 1동 복명 1동이잖아요. 네, 이제 의원님 지역구였는데 1년여 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그 지역을 돌아다녔을 텐데요. 그런 상태에서 본 그 지역은 어떻던가요? 근데 그 의원 신분일 때는 뭐 좀 역할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시간적인 게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단체들, 단체 구성원이나 단체장들 이렇게 만나서 지역의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좀 자연인이 돼보고 나니까 이제 그 좀 다양한 분들을 보고 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 듣고 그러면 이제 그 뭐 정치 전반에 대한 그런 뭐 허심탄회한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의원 신분이 아닌 그 자연인일 때 오히려 그 주민들과의 소통은 더 크지 않았나 좀 이렇게 그랬습니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연인 이상식 이제 가장 큰 느낀 점은 뭡니까?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좀 그러니까 지역을 보는 그 생각이 더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의원 신분일 때 정말 그 일에 매몰되고 어떤 정책, 현안, 하나의 그 매몰된 이 현안에 대해서 그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실상은 좀 그 자연인의 신분에서는 그 깊이보다는 요 다양성에 또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오히려 이 쉼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좀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자부합니다. 쉼의 시간을 좀 성숙의 시간으로 아이고 이 말씀은 좋게 하셨는데 성숙하기까지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동안 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의원 활동하시고 계속 쉰 적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쉰 적이 없는데 요번에 한 1년 정도? 네. 1년 반? 예, 1년 반 정도 되죠. 근데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궐선거에 나가시게 되는데 당에서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예비 후보 등록은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현재 상태는. 그래서 보궐선거를 어떤 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의원 보궐선거 일단 다시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어떤 걸 공약 같은 거 어떻게 준비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좀 자녀 임기를 이제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자녀 임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공약을 제가 거창하게 뭐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내 구애받는 공약들은 좀 쉽지 않겠다. 네. 다만 이제 좀 시간의 구애를 받더라도 뭔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좀 이 돌파구를 좀 마련해 놓는 것들 그 정도의 좀 공약으로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공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지역에 출퇴근 시간에 그 상습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쯤이에요? 그 복대교라고 하는데요. 아마 복대교라고 하면 좀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그 하복대하고 이쪽 네. 그 지웰 쪽을 연결하는 그 롯데 슈퍼 있습니다. 그, 아, 이제 그 네, 다리인데요. 거기가 출퇴근 시간대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 비 왔을 때 작년에 수해났던 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등하교하는 그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좀 안전에도 좀 위협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정체 구간 해소,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방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러나 네. 그 방안이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좀 소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일단 좀 진행을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것하고요. 저희 이제 그 뭐 복명 일동 그 굉장히 그 주택가죠. 네. 주택가인데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정말 협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차 공간 확보 그리고 이제 복대 일동도 좀 하복대 쪽에 지금 그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좀 주차난으로 인해서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좀 그 공약으로 걸고요. 또 열심히 또 한번 그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새 하여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그 주차 공간만 좀 더 확보가 된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도 뽑고 거기 또 공교롭게 시의원도 다시 뽑던데 국회의원도 뽑고 동시선거가 뽑고. 됐습니다. 동시선거. 네, 시의원도 뽑고 한꺼번에 그래서 흥덕구 중에서도 복대일동, 복명일동 주민들은 아주 그냥 그 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회의원 선거에 좀 거기가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매몰돼 가지고 뭐 도의원 선거는 좀 이게 관심 덜 받지 않겠어요? 걱정 안 됩니까? 아유 걱정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 총선이라는 선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슈가 국회의원 선거에 다 이제 맞춰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보궐선거의 존재 자체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궐선거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중요 이슈 국회의원 이슈 속에서 생활 정치에 대한 분명한 좀 어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해서 좀 사실 쉬운 선거 운동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거기는 현재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는 도종환 의원 뿐인 거죠? 네. 지금 뭐 도전하겠다 사람이 일단 국민의힘은 많은데 5명인가 됐는데 그 민주당은 없는 거잖아요. 뭐 워낙에 그 도종환 의원께서 그 지역구 잘 해오셨고요. 여러 가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이바지하신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 또한 이번 선거 거기에 또 좀 약간의 네. 좀 시너지를 좀 얻어가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잘 되면 도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같이 잘 네.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슈가 이제 거기에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생활 정치의 부분, 그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에 이슈가 묻혀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 선거를 같이 치르는 격이 돼서 뭐 여러 명이 힘을 합치게 되는 격이 되니까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겠군요. 아, 네. 그러면 그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기 오송 참사도 작년에 있었던 지역구긴 한데 조금 이제 흥덕구 전체로 보면은 근데 그 복대일동, 복명일동 거기도 뭐 최근 들어서 많이 보수화됐다고도 하고 보수층이 많았다고도 하고 지난번 선거 어쨌든 좀 졌잖아요. 그래서 흥덕구 민심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흥덕구의 그 뭐 지역 정서가 뭐 보수화, 뭐 진보화,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유권자들은 그 시대 정신에 맞게 현명한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정부나 윤석열 정부, 또 우리 김영환 지사 정말 그 유권자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셨죠. 그래서 좀 이게 그 거꾸로 된 대한민국 뭐 이렇게까지 뭐 그 심하게 표현들 하시는데 이 거꾸로 된 대한민국을 이제 바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유권자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흥덕구 민심을 그 가까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나요? 굉장히 그 심각합니다. 사실 제가 듣고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기에는 너무 그 격한 반응들도 많으셔서요.
사실은 지금 뭐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지금 힘들지 않은 공간이 없습니다.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말 지금 난리가 났다. 뭐 이렇게까지 그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 그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아마 유권자분들이 이렇게 지속했다가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게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그 요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된 대한민국, 거꾸로 된 충북을 좀 바로 잡아보겠다. 네. 이런 결심을 좀 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지만 유권자하고 도민들께 이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헌법에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사실상 투표로 행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중한 그 참정권 행사를 하셔서요. 정말 그 비뚤어진 거꾸로 된 대한민국 충북을 바로 세워주시는데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비 후보 등록을 언제쯤 하십니까? 이제 뭐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고요. 네, 바로 뭐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소, 선거 사무소도 마련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도 어떻게 구하셨어요? 네, 뭐 이제 좀 지역적이란 게 이제 이게 그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사무실 구하는 게 좀 또 제한적이고 그런데 좀 그 지역에서 도와주시는 분의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사무실은 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